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높은 평가도 다시 내놓았습니다.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지만 2차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새 ICBM을 개발 중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비핵화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과 케미가 잘 맞는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관련 조치를 이행했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 방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여달라는 북한을 향한 압박으로도 읽힙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양대축이라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이겠죠. 이 두 사람. 그런데 또 엇박자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팀의 단합을 강조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이틀 전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올 연말 고용이 좋아질 거라 전망했습니다. 연말에는 다시 상황이 될 거고. 하지만 이틀 뒤 국회를 찾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구조적 요인 등에 기인한 만큼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김 부총리는 장 실장을 청와대 안에 있는 스태프로 지칭했고 장 실장의 연말 회복 전망을 의욕 표시라고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정책의 수정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 같은 것에 있어서 부처와 또 필요하다면 국회에 의논을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적응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을 거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관련된 경제정책 소식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에디터 정치부의 임수정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뭔가요? 네, 경제는 내 책임이다. 김동연 부총리의 오늘 발언입니다. 그렇죠. 이 리포트 제가 봤는데, 자, 연말이면 가능하다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 부총리 연말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게 김 부총리의 생각입니다. 네. 이 장 실장의 연말 회복 전망은 의욕을 드러낸 것이지 이 정확한 시점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건데요. 김동연 부총리 오늘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나 고용 상황 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왔고 또 절대 책임을 제가 회피하지 않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장하성 정책실장 청와대 스태프 참모일 뿐이다. 네. 결국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은 나라면서 사실상 좀 급이 다르다. 이런 표현을 애둘러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대축인 두 사람 너무 어린 시절이나 성장 과정이나 그 경력 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동안 쭉 관심을 끌어왔는데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지금 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예고도 없이 기자실을 찾아서 이 30분간이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급했다는 건데요. 이 소득주도 성장 방법론의 수정은 열려 있다.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해석이 나오자 뒤늦게 네. 이 정책 기조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수단과 방법에선 유연해질 수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이 수단과 방법일 수 있는데요. 네. 이 고위 관계자 말대로라면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매여 있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혹시 변화의 여지 그게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혹시 청와대 내부에서 우리가 맞게 설정한 건가? 혹시 내부적으로 좀 의구심을 한다거나 그런 흐름이 있긴 있습니까? 네, 뭐 처음부터 좀 짚어보겠다 이런 흐름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소득 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이 등식으로 비판되는 것,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네. 가장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정규직도 늘어나고 가계 지출도 늘고 이 긍정적인 지표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걸 대통령이 아주 답답해한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경제 라인뿐 아니라 홍보 라인에도 이 성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네. 네. 이 가수 박진영 씨가 네. 노래할 때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말하는 걸 네. 빗대서 네. 요새 청와대에서는 정책반 홍보반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자체보다 홍보 부족을 생각한다는 것이 청와대 전반적인 기류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대통령이 어제 그랬잖아요. 경제팀 직을 걸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정책의 성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청와대 내부에서는 연말 정도로 보는 것인지 좀 더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오늘 여러 명에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딱 부러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장하성 실장이나 김동연 부총리 언젠가는 교체가 돼야 될 텐데 네. 이 장하성 실장, 이 소득주도 성장의 상징처럼 돼버려서 경질할 경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네. 김동연 부총리를 바꾸자니 생각이 다른 관료를 내쳤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청와대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택한 그 정책 방향도 방향이지만 과연 어떻게 수정 가능성이 있는지 사람의 인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임수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용 부진을 두고 국회에서는 내탓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폈고 민주당은 전 정부, 전 정부의 정책을 탓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최악의 고용난을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자리를 집어삼키고 세금을 폭식하는 괴물이 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단기간 내에 대폭 인상했는데 오히려 실업률은 높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국회 청문회까지 요구했습니다. 과연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효용성이 있는지, 문제점 뭔지 이걸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난 국회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낮추면 고용이 늘어나냐며 반박했고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 숫자가 줄고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가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그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 정부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 찌그러진 족박을 넘겨주고 오히려 그 밥 잘못 먹는다고 구박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책 전환보다는 보완이 중요하다며 야당의 폐기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여기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함지박 사거리입니다. 이곳에 40년 전 터를 잡은 유명한 중국 식당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거리 이름인데요. 이 중식당이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자영업 대란을 피해가지 못한 겁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에 커다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40년간 이어온 가게 문을 닫는다는 폐업 안내문입니다. 1978년 처음 문을 연 이후로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유명 정치인이나 법조인들의 단합 장소로 애용돼 왔습니다. 가게 앞 사거리와 버스 정류장 이름까지 함지박 사거리라 불릴 정도로 상징성이 있던 곳입니다. 이제 저기다가 사인을 함지박 내거리라고는 이제 붙일 수 없잖아요. 함지박이 없어서. 갑작스런 폐업 결정은 최근 수익에 비해 가게 운영 비용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업도 어려우니까 지금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업이 잘 돼서 아주 잘 돼서 시장하고 그러면은 이제 문을 닫겠습니까? 20명 가까운 종업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사람은 아직 갈 곳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리 집회에 나선 외식업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종업원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영자뿐 아니라 관계되어 있는 직원, 종사자 또 가족들 모두가 이 길거리에 나앉게 돼 있습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오는 29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폭염이 절정이었던 8월 초 우리 정부는 전기요금을 낮추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전기 사용량 검침일을 조정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한국전력은 7월과 8월 전기료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현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보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료 폭탄을 걱정하는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 대책입니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 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7월 15일까지 100kW, 이후 월말까지 300kW의 전력을 쓰고 다음 달 15일까지 300kW, 월말까지 100kW를 사용했을 경우 검침일만 바꾸면 전기요금을 분산해 누진제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이 검침일을 변경해도 7월과 8월분 전기요금은 소급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검침일 변경은 신청 시부터 변경이 되는 겁니다. 실제 서울의 한 아파트엔 한전에서 9월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아니 이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우리는 그 검침만 사실 믿고 있었거든요. 정부하고 지금 한 말하고 전혀 틀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될지. 공정위는 한전이 7월과 8월을 직접 예시로 들었다며 소급 적용이 될 것처럼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료 폭탄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던 서민들은 기관들 간 엇박자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혜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지형 변화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이석태 변호사는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 출신의 첫 헌법재판관 내정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이어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은혜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헌법 이론에 해박하고 소수자의 인권 신장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유남석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진성 소장, 김창종 재판관을 후임으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혜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요. 다음 달 김희수, 안창우, 강일원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내년 4월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이 퇴임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재판관은 모두 8명이 됩니다. 첫 변호사 출신 재판관과 함께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재판관이 되겠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진성 소장 퇴임으로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문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국회가 다시 열리자 야당은 왜 북한산 석탄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입됐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가려보자고 하자 그동안 조사를 맡았던 관세청장은 자원 낭비라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이민찬 기자입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이 확인된 후 처음 열린 국회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상황 인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석탄 사용자인 남동발전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방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화주인 남동발전이 자체 확인 결과 이상이 없었다? 누가 믿겠습니까? 계약 기준 칼로리보다도 낮은데 이거를 납품받은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렇게 전부 백지에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옵니다.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자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관세청장은 자원 낭비라고 반박했습니다. 개인적인 일탈로 보이는 사건인데 이런 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는 국가의 자원을 낭비할 만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선
북한에 체류할 우리 측 인원을 위한 전력과 장비 제공이라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주택 공시 가격을 내년에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과 강북 일부 지역의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택 공시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의 산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도매 물가를 뜻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4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0% 넘게 가격이 뛴 시금치는 도매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첫 소식 홍유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도매시장 입구에 자리 잡은 채소 가게. 배추는 4포기, 무는 2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양을 좀 줄여서 가져오는 재개도 있고 그만큼 비싸면은 대량으로 안 나가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도매 가격을 뜻하는 생산자 물가가 배추는 90%, 무는 60%나 올랐기 때문인데 가격이 130% 뛴 시금치는 아예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소비자들이 좀 10,000원짜리 갖고 나와서 뭐 살 게 크게 없습니다. 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줄줄이 오르면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04.83까지 올랐습니다.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배추가 더위에 무르는 무름병이 심해졌고 더위에 민감한 무와 시금치 등 다른 농작물도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탄과 석유 제품도 6월에 비해 2.9%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이렇게 오른 생산자 물가는 보통 한두 달 뒤에는 소비자 물가로 반영되곤 합니다. 이미 폭염으로 과일과 채소 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남준 기자입니다. 첨가물 코너에서 가격표를 살펴본 소비자는 장바구니에 담기가 두렵습니다.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다 올랐어. 장 보기가 무서워요. 15, 16년 장을 보면서 물가가 이렇게 비싼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가격으로 5만 원치 장을 본 뒤 오늘 가격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박, 토마토 등 채소와 과일을 각각 샀습니다. 8만 260원 나왔습니다. 오늘 가격으로 계산해보니 8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요. 지난달에 비해서 약 3만 원 정도 더 나온 셈입니다. 지난달에는 살 수 있던 수박 한 통을 이번 달에는 살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물가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폭염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정책에 따른 또 임금 인상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물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일자리 충격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 같은 중소기업을 더 강하게 덮쳤습니다. 대기업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할 때 8만 명 늘어났는데요. 중소업체는 오히려 7만 6천 명 줄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1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 최근 한 달 새 직원 6명 중 4명을 줄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 사람 인건비가 매달 30만 원 넘게 오르자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맨 겁니다. 한 2명만 쓰고 제가 한 17시간 정도 일하려고 한 달에 180만 원이 확 올라가고 매출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소규모 자영업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인건비 부담에 고용을 줄였습니다. 인원을 감축시키는 실정이고 그 추가 고용 자체는 아예 40명에 20%면은 8명이 줄이고 있습니다. 숙박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시간까지 줄여봤지만 적자만 보고 있어 폐업하는 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24시간 한다고 말은 되겠지만 보통 18시간 정도 해요. 이쪽에서 폐업하는 업소가 5개 업소나 폐업했어요. 지난달 300인 미만 중소업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보다 7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중소업체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건 8년 6개월 만입니다.
사실상 30%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2년에 걸쳐 영세 상공업자 내지는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현재 고용의 위축이 났습니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업체의 취업자 수는 8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중소업체 근로자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네, 이번에 보시는 곳은 서울 잠실에 있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경비원의 숫자를 줄일지를 놓고 다음 달 주민투표에 들어갑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해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0년째 살아온 아파트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아파트 승강기에 붙어있는 공고문입니다. 경비원 수를 줄이는 안건을 다음 달 주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주민투표에서 절반이 넘는 아파트 소유주가 찬성하면 경비원 116명 중 52명을 해고하고 자동문과 CCTV로 빈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사람 대신 무인 장비를 설치하려는 겁니다. 시급을 만 원에 도달할 때 그게 계속 지금 경비에 담으니까 주민들이 야 이거 경비비 어떠냐 이렇게 이 아파트 단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온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이 20년째 사는 곳입니다. 졸지에 직장을 잃을 처지에 놓인 경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부메랑이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상태죠.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끝까지 다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경비원 해고 여부는 주민투표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그제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 남성 용의자는 숨진 남성이 살던 지역에서 노래방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용의자 34살 A씨가 검거된 건 오늘 오후 4시쯤. 경찰은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언제 살해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A씨는 51살 안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청계산 등산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에 촬영된 A씨의 차량을 특정하고 추적했습니다. 검거 경위는 피해자의 최종 행적과 사체 유의 장소의 CCTV를 분석해서 검거했습니다. 용의자 A씨는 숨진 안씨가 거주하던 지역에서 노래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안씨가 A씨의 노래방 손님이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토대로 안씨가 지난 11일 전후에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거 직후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제규어와 랜드로버 일부 차종에서 엔진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고 채널A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디젤 차량의 엔진 결함을 확인하고 리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백승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급속도로 이제 줄어들고 너무 공포스럽죠. 일단은 차가 갑자기 가다가 꺼질 거라는 생각을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요? 제규어와 랜드로버 차주들이 엔진 꺼짐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진상조사를 벌여왔습니다. 2월 달에 한 번 나왔고 3월 달에 나왔고 4월 달에 나왔어요. 제작사 불러서 회의도 하고 제작사 영국에서도 또 사람이 와서 조사 결과 디젤 차종에서 엔진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3.0 디젤 엔진이었고 2010년 이후 생산된 제규어 XF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등 4개 차종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측은 최근 운전자 안전을 위해 리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엔진 파손건이 있었어요. 그런 현상이 꺼짐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리콜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측은 국토부 조사를 받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주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리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개원 2달 만에 해외 연수를 계획했다 갑자기 철회했습니다. 혈세로 여름 휴가를 가냐는 시민들의 항의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김포시의회가 내건 연수 이유는 북유럽 국가의 선진 교통과 환경 처리 시스템 견학. 오는 27일부터 핀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을 7박 9일 동안 돌아보는 일정입니다. 10명의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등 17명이 가는데 8천여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실제로 북유럽이나 이런 좀 잘 돼 있는 이런 곳에 가서 사실은 이제 그쪽에 운영되는 것을 조금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게 된다면.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개원한 지 불과 2달 만에 연수를 내세운 집단 여름 휴가를 가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하면서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들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연수 일정 상당수가 관광 일정으로 짜여진 게 드러나며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핑계라 그럴까요? 구실을 삼아서 나가는데 실제로 내용은 없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고용이 있을 걸 알 텐데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커지자 결국 김포시의회는 태풍 쏠릭이 다가온다는 이유를 들어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충북 도의원들이 물난리 속에 해외 연수를 강행해 무리를 빚는 등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지금 중3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대학 입시 개편안 발표 이후 입시 설명회마다 학부모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입시 컨설팅 업체에는 혼란에 빠진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얼마 전 발표된 대입 개편안 설명회를 준비 중인 한 입시 전문 학원.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4천여 명 참석을 예상했지만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발표하고 그날 저녁에 예약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중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생들까지 10,000명 정도가 훨씬 넘는다. 특히 7년 뒤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 등을 앞두고 혼란에 빠진 초등학생 학부모들까지 몰리고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아예 좋은 곳을 가야 된다. 아니면 내신을 따기 위해 더 외곽으로 빠져야 된다.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입시 컨설팅 업체에도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1시간에 20만 원가량 줘야 하는 1:1 컨설팅도 몇 주 후에나 가능합니다. 물건으로 원장님이랑 들어가신 거는 9월 1일, 9월 2일 보셔야돼요. 강남으로 오시는 것이 과연 좋으실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입시에 대한 방향성, 정확하게 상담을 좀. 공교육 정상화를 내세운 이번 대입 개편안. 불안한 학부모들은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총회가 자신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고 내일 원로회의 인준만 남은 상황에서 산중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겁니다. 설정 원장은 숨겨둔 자녀가 있다는 의혹 등은 재차 부인했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에 대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수확량은 줄고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태풍까지 겹쳐서 비상입니다. 19태풍 쏠릭은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전국에 비바람을 몰고 올 텐데요. 모레까지 전남과 제주, 경남 서부와 지리산 부근에 최고 250mm, 많은 곳은 무려 400mm가 집중되겠고요. 서울 등 중부와 전북 많은 곳에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 산지와 또 지리산 부근, 남해안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면서 금요일까지는 전국에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물과 또 공사 현장의 구조물 등에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륙 곳곳에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서울이 25도, 대구도 역시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5도까지 오르겠고 대구가 34도 등으로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까지도 열대야와 폭염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